이혼 서류를 들고 온 아내에게 그 남자는 수술 동의서를 먼저 내밀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누가 살고 누가 무너질지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감정을 겉으로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냉정하고 정확한 대표로,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남편으로 버티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재 책상 위에 올라온 얇은 파일 하나가 박진석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오래된 사진, 낯익은 이름들, 그리고 사망신고라는 단어. 그 옆에 버려진 딸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고요. 26년. 박진석이 믿어온 시간이 통째로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파일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권력욕이 강하고 원하는 걸 잡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관리해버리는 여자였거든요. 그녀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속은 늘 계산기처럼 돌아갔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늘 내가 가져야 할 몫이 있었죠. 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고성희가 무서운 이유는 화를 내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없어서라는 걸요. 그런데 같은 시각 박진석 집 밖에서도 누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33, 능력 좋고 빈틈없는 남자. 비혼주의라는 말로 감정을 깔끔히 정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관계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지혁은 자기 가슴 안에서 심장이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혼자 품고 있었고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은 단순히 병명이 아니라 이지혁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선고였어요. 그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할머니 조옥래와 할아버지 김장수까지. 누구에게 말해도 그들의 표정이 무너질 걸 아니까요. 동생 이지화는 박영라의 보디가드로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고, 막내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꿈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비밀이 민폐가 될까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30,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늘 주변 사람들 기분을 먼저 살피는 밝은 사람이었죠. 대학 때부터 이지혁을 오래 좋아했는데요. 짝사랑이 길어지면 보통 사람은 지치잖아요. 그런데 지은호는 지치는 대신 그래도 보고 싶다로 버티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정말 드물게 이지혁이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서로 눈빛이 다르다는 걸 둘 다 알 만큼 가까워졌는데 이지혁이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은호야,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 왜요? 이제야 좀 닿는 것 같은데. 이지혁은 웃는 척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보다 나를 지키려고 떠나는 걸 더 빨리 알아채거든요. 그 무렵 박성재가 이지혁 곁을 지켰어요. 박성재는 33, 재벌 2세 본부장. 겉으로는 여유롭고 거침없는데 속은 의외로 외로움이 깊은 사람이었죠. 이지혁과는 절친이고 동시에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자신의 감정보다 이지혁을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면 이지혁이 요즘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어느 날 이지혁이 병원 진료 기록을 숨기려다 박성재에게 딱 걸렸습니다. 박성재가 서류를 집어들며 낮게 물었어요. 이거 심장 쪽이지? 이지혁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혼자 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너지는 꼴 못 봐.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박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 박진석을 떠올렸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지혁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지혁 형 시간이 없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감당이 안 돼요. 인공심장까지 가면 더 커져요. 박진석은 그때도 감정이 없었어요. 다만 아주 짧게 얼마냐라고 물었고요. 박성재는 숫자를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그 숫자보다 누구에게 쓰이는 돈인지를 먼저 계산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였어요. 그 사람이 살면 저도 살아요. 박진석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박진석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늘 문제였죠. 그런데 마침 박진석은 이미 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를 향한 느리고 잔인한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어느 순간부터 이혼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계산이 맞아서였죠. 재산 분할을 노리고 자신이 피해자 포지션을 만들고 박진석의 회사를 흔들어 지분과 권력을 끌어오려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25 화가. 박진석의 딸이자 박성재의 이복동생이에요. 박영라는 어머니 고성이가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박영라가 뭘 하든 그건 내가 빛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박영라는 가출에 가까운 독립을 선택했고 작업실을 꾸리며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은 이지환이었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보디가드이지만 사실은 박영라에게 처음으로 안전한 어른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고요. 박진석은 박영라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라야, 내 엄마가 곧 큰 돈을 찾을 거다. 박영라는 얼굴이 굳었어요. 또 저를 이용하려고요? 너를 이용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엄마다. 박진석은 딸 앞에서만큼은 차갑게만 굴지 못했는데요. 그게 박영라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복수를 준비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며칠 뒤 고성이는 박영라 작업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돈 준비해. 지금 당장. 박영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유 묻지 마. 넌 내 딸이면 내 말 들어. 고성이는 모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썼고요. 박영라는 그 무기에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결국 자신이 모아둔 돈을 내밀었는데요. 그 돈은 자유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굴 이기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기 위한 돈이었죠. 하지만 고성이는 액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비틀렸어요. 이게 다야? 장난해? 그리고는 작업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가 넘어지고 물감이 흩어지고 박영라가 쌓아 올린 시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고성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뭔데? 이지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라 씨가 무너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박영라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고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이가 가장 쉽게 물 수밖에 없는 미끼를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현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순간 흔적이 남는 돈. 고성이는 돈의 냄새를 맡는데 천재였지만 욕망에 취하면 경고음을 무시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그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사람을 사고 여론을 만들고 박진석을 무너뜨릴 계획을 재가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은행 창구 앞에서 현실이 고성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류가 멈췄고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거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기 손에 쥔 건 돈이 아니라 목에 걸리는 고리였다는 걸요. 분노로 박진석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했지? 박진석은 놀랍게도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었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박진석은 그때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요. 이혼은 안 해. 고성이가 얼어붙었어요. 보기 싫다면서 왜 안 해? 박진석은 차분히 말했죠. 안 보고 사는 거랑 법적으로 풀어주는 건 다른 문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내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내 손에 들어가는 건 못 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권력을 원했지 빈손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너 지금도 누굴 이용해서 판을 바꾸려고 하지? 고성이는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이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성이 명의로 움직일 수 있는 통장과 재산을 전부 묻고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만 남겨뒀어요. 하루 20만 원.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 정도면 사람 사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웃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평생 그 돈으로 살아봐. 그런데 박진석이 고성이를 조여오는 동안 병원에서는 이 지역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가족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상철은 무너질 듯이 떨리는 손으로 의료진에게 매달렸고 김다정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조옥래는 기도를 하고 김장수는 화를 내듯이 왜 이제야 알았냐고 소리쳤죠. 이지혁은 그 모든 반응이 싫어서 숨겼던 건데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을 봤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는 이지혁을요.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괜찮다고 했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지은호 손을 꼭 잡았는데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알았어요. 이지혁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누군가 무너지는 거라는 걸요. 그때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복수는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고립되는 게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진석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켜내는 걸까? 박진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의 출처가 깔끔하진 않아도 지금 이지혁에게 필요한 건 깨끗한 명분이 아니라 살아갈 시간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조용히 비용을 마련했고 병원 쪽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박진석은 늘 좋은 일도 숨겨야 오래 간다는 사람이라서요. 수술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식 희망 명단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시스템 오류라는 말이 반복됐는데요. 박진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손을 댔다는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는 복도 끝에서 나타난 고성이로 인해 확신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화장이 단정했고 표정이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그녀는 박진석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고 지은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방법이 없었어.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사과할 때조차 얻을 걸 계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명단 누가 건드렸어? 고성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 하나로 박진석은 확신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 순간 박진석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복수의 목표가 고성이를 망가뜨리는 것에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사람 목숨 앞에서도 계산부터 하는구나. 고성이가 울먹였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릴 거야. 누가 막아도. 수술은 시작됐고 기다림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김다정은 문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바로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면서도 이지혁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웃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 박진석을 봤는데요. 그 냉혹한 아버지가 두 손을 꽉 맞잡고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마음속에도 지킬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키는 사람은요, 약점이 생기거든요. 긴 시간이 지나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짧은 끄덕임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두려움. 이지혁은 살아났지만 누가 명단을 건드렸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그날 이후 더 집요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믿을수록 사람은 더 잔인해지잖아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가장 아파할 존재들을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딸 박영란을 흔들고 아들 박성재의 주변을 뒤지고 지은호의 삶까지 끼어들 틈을 찾았죠. 그 과정에서 지강호도 위험해졌습니다. 방황 중인 지강호는 약점이 많았고 고성이는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정순이는 아들 지강호를 지키려다 지은호에게까지 상처를 줬고 지은호는 가족이란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울면서도 결국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 고성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 엄마가 불쌍하긴 한데요. 그 불쌍함 때문에 또 끌려가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지화는 짧게 대답했어요. 박영라 씨가 사라지면 그게 제일 큰 패배예요. 그 말에 박영라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때 사람은 비로소 선을 그을 용기가 생기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깨어난 뒤 지은호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겁나서 그랬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제는 겁나도 같이 겁내요. 혼자 겁내지 말고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지은호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무릎을 꿇은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시간을 산 겁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패를 정리하려고요. 박진석은 그 밤 다시 서재로 돌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26년의 거짓, 사라진 기록, 숨겨진 관계.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싸움은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요. 다만 박진석은 아직 모릅니다. 고성이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이 박진석 가족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와 박영라, 이지환과 이수빈까지 모두 한꺼번에 끌어당길 폭발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비밀의 열쇠를 고성이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고성이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 확신한 순간부터 이미 판은 다시 짜이고 있었고요. 성재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게 하면서 은혜를 갚은 이지혁 영라도 지원과의 결혼을 허락받으며 이지혁의 3남매는 박진석과 사돈이 되니 새 커플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